1년이 흘렀다. 무림은 무진의 지도 아래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새로운 무림맹은 이전과 달랐다. 정사의 구분이 사라졌고 모든 세력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졌다. 구파일방과 오대세가는 물론이고 농림과 개방까지 한자리에 모여 무림의 미래를 논의했다. 분쟁이 생기면 무력이 아닌 대화로 해결했다. 무진이 만들고자 했던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낙양의 무림맹 본부에서 무진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다. 맹주의 자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각 세력 간의 갈등을 조율해야 했고 감호의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마적이나 도적이 출몰하면 토벌대를 보내야 했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구호물자를 보내야 했다. 검을 휘두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도 무진은 보람을 느꼈다. 선하가 평화로웠다.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었다. 소연이 있던 마을 같은 작은 곳들도 더 이상 마적의 위협에 떨지 않아도 되었다. 무진은 가끔 그 마을을 떠올렸다. 소연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제 16이 되었을 것이다. 언젠가 다시 찾아가고 싶었지만 맹주의 업무가 너무 바빴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무진이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급보가 날아왔다. 서역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보고였다. 천마신교의 잔당인가 싶었지만 그것과는 다른 세력이라고 했다. 검은 도포를 입은 무인들이 집단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깃발에는 붉은 달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했다. 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붉은 달, 혈월, 자신의 상징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 무진은 정보를 더 수집하라고 명령했다. 며칠 후 더 자세한 보고가 들어왔다. 그 세력의 이름은 혈월교라고 했다. 혈마신교의 후예를 자초하며 혈마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무진은 혼란스러웠다. 혈마신교는 1000년 전에 멸망했다. 자신은 그 마지막 후예였다. 그런데 혈월교라니 누가 그런 조직을 만든 것인가? 보고서를 더 읽어내려갔다. 혈월교의 교주는 여인이라고 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며 절세의 미모에 강력한 무공을 지녔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붉다고 했다. 무진의 손이 떨렸다. 붉은 눈동자, 혈마의 후예만이 가진 특징이었다. 자신 외에 다른 혈마가 존재한다는 말인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혈마신교는 1000년 전 완전히 멸문당했고 무진의 어머니가 유일한 생존자였다. 어머니도 죽었고 이제 무진만 남았다. 그런데 다른 혈마가 있다니. 무진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맹주의 자리를 비울 수는 없었다.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장무백에게 잠시 맹주 대행을 맡기고 직접 서역으로 향하기. 장무백은 1년간 무진의 곁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장무백이 무진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무진은 다음 날 새벽 낙양을 떠났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평범한 무인의 복장을 하고 혈기를 숨겼다. 혈월 광존이 아닌 그저 떠돌이 무인처럼 보였다. 서역으로 향하는 길은 멀었다. 경공을 펼쳐 빠르게 이동했다. 사흘 만에 중원과 서역의 경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혈월교에 대한 소문을 더 들을 수 있었다. 혈월교는 최근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서역의 여러 도시를 점령했고 강호의 떠돌이 무인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천마신교의 잔당들도 합류했다고 했다. 교주인 여인은 혈월 성모라 불렸고 그녀의 무공은 천하제일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진무열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었다.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과장된 소문일 것이다. 무진은 혈월교의 본거지로 향했다. 서역 깊은 곳,
혈월산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산에 가까워지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익숙한 기운이었다. 혈기. 자신과 같은 혈기가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이 정도의 혈기라면 소문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었다. 산기슭에 도착하니 경비를 서는 무인들이 보였다. 검은 도포에 붉은 달 문양. 혈월교의 교도들이었다. 무진은 정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우회했다. 산의 뒷길로 올라가 몰래 본거지에 접근했다. 경공을 펼쳐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이동했다. 경비가 삼엄했지만 무진의 실력으로는 들키지 않고 침투할 수 있었다. 산 중턱에 거대한 건물이 보였다. 혈월궁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혈월교의 본당이었고 혈월 성모가 머무는 곳이었다. 무진은 지붕 위에 올라 안을 살폈다. 건물 안에서 강렬한 혈기가 느껴졌다. 자신과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강한 기운이었다. 무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진짜였다. 진짜 혈마가 있었다. 무진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들어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정보만 수집하고 돌아가는 것이 안전했다. 하지만 무진은 궁금했다. 저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왜 혈마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무진은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지붕의 기와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안으로 침투했다. 건물 안은 어두웠다. 촛불 몇 개만 켜져 있었고 그 빛이 복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무진은 소리 없이 이동했다. 혈기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곳을 향해.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다. 그 안에서 혈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무진은 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안은 넓은 방이었다. 중앙이 연단이 있었고 그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검은 도포를 걸친 여인이었고 긴 흑발이 허리까지 내려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압도적이었다. 무진의 혈기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순수한 혈기였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다. 무진과 같은 색이었다. 여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마치 무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여인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서린 위험이 느껴졌다. 드디어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무진이 경계태세를 취했다. 단전의 혈기가 끌어올랐다. 여인이 웃었다. 긴장하지 말라고. 적으로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무진이 물었다. 누구냐고. 여인이 대답했다. 자신의 이름은 혈무희라고. 혈마신교의 마지막 성녀라고. 그리고 무진의 이모라고. 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이모? 불가능했다. 어머니는 외동딸이었다. 형제가 없었다. 무진이 그렇게 말하자 혈무희가 고개를 저었다. 무진의 어머니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고.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헤어졌다고.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몰랐을 것이라고. 무진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혈무희의 눈동자가 증거였다. 그 붉은 빛은 혈마의 후예만이 가진 것이었다. 혈무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진에게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어머니를 닮았다. 눈매, 코, 입술. 무진의 기억 속 어머니의 얼굴과 겹쳤다. 무진의 가슴이 아팠다. 혈무희가 손을 뻗어 무진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언니의 아이라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무진은 그 손길을 뿌리쳤다. 아직 믿을 수 없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혈무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혈무희가 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옥으로 된 패였다. 반쪽짜리 옥패였고
한쪽 면에 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무진의 눈이 커졌다. 그 옥패를 알아보았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았다. 어머니의 옥패도 반쪽이었고 무자가 새겨져 있었다. 합치면 혈무라는 글자가 완성될 것이었다. 무진이 품을 뒤졌다. 어머니의 유품인 옥패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 옥패를 꺼내 혈무이의 것과 맞추어 보았다. 딱 맞았다. 두 반쪽이 완벽하게 합쳐졌다. 혈무. 두 글자가 완성되었다. 무진의 손이 떨렸다. 진짜였다. 혈무이는 정말로 어머니의 쌍둥이 언니였다. 자신의 이모였다. 혈무이가 미소 지었다. 이제 믿느냐고.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다.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왜 혈얼교를 만들었느냐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혈무이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긴 이야기라고. 앉아서 들으라고. 혈무이가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무진도 마주 앉았다. 혈무이가 입을 열었다. 1000년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혈마 신교가 멸문당한 날, 무진의 외조부와 외조모는 쌍둥이 딸을 낳았다. 하지만 추격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아이를 모두 데리고 도망칠 수 없었다. 선택을 해야 했다. 외조모가 한 아이를 데리고 동쪽으로 갔다. 그 아이가 무진의 어머니였다. 외조부가 다른 아이를 데리고 서쪽으로 갔다. 그 아이가 혈무이였다. 두 가족은 영원히 헤어졌다.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무진의 어머니는 중원에서 살았고 혈무이는 서역에서 살았다. 혈무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무진의 외조부는 서역의 외딴 산에 숨어 살았다. 혈무이에게 혈마신교의 무공을 전수했고 혈마의 역사를 가르쳤다. 그리고 15살 때 세상을 떠났다. 혈무이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혈마신교를 다시 세우겠다는 꿈을 품었다. 그리고 수십 년간 힘을 길렀다. 무진이 물었다. 그래서 혈얼교를 만든 것이냐고. 혈마신교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냐고. 혈무이가 고개를 저었다. 혈얼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목적은 복수라고. 무진이 되물었다. 복수? 누구에게? 혈무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무림에게. 1000년 전 혈마신교를 멸문시킨 무림에게. 그 후손들에게. 우리 가문을 몰살시킨 자들의 후예들에게. 혈무이의 목소리에 증오가 담겨 있었다. 깊고 어두운 증오였다. 무진은 그 감정을 알았다. 자신도 한때 그랬으니까. 어머니를 죽인 무림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았으니까. 무진이 말했다. 자신도 한때 복수를 꿈꿨다고. 무림 전체를 적으로 돌렸다고. 하지만 깨달았다고.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더 많은 고통만 낳는다고. 혈무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다. 무진이 그것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무림 맹주가 되어 무림의 편에 선 자가, 혈마의 후예이면서 무림을 이끄는 자가, 배신자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혈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분노가 담겨 있었다. 무진을 향한 분노였다.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혈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자신은 혈마의 후예이면서 무림을 이끌고 있었다. 조상의 원수와 손을 잡은 것이다.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진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었다. 무진이 입을 열었다. 1000년 전의 일은 1000년 전의 일이라고. 지금의 무림인들은 그 일에 책임이 없다고.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무고한 이들을 해치는 것이라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헬무이가 비웃었다. 무고하다고? 그들의 조상이 우리 가문을 몰살시켰는데? 무진이 말을 이었다. 자신의 어머니도 죽었다고, 무리민들의 손에. 자신도 평생 쫓기며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천하를 피로 물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어머니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헬무이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이다. 헬무이가 조용히 물었다. 언니는 어떻게 죽었느냐고. 무진이 대답했다. 무린맹의 추격대에게 자신을 지키려다 죽었다고. 혈무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하지만 곧 닦아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것 봐라. 무림이 언니를 죽였다. 그런데 왜 무림의 편에 서느냐? 왜 원수와 손을 잡느냐? 혈무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무진은 그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같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무진이 말했다. 어머니의 원수는 갚았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고. 복수를 계속하면 끝이 없다고. 피가 피를 부르고 징후가 징후를 낳는다고.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헬무이가 고개를 저었다. 끊을 수 없다고. 끊고 싶지 않다고.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붉은 눈동자와 붉은 눈동자. 같은 피로 나눈 혈육이었지만 길은 달랐다. 무진은 용서를 선택했고 혈무이는 복수를 선택했다.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었다.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둘 다 나름의 고통이 있었다. 혈무이가 일어섰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피부치를 해치고 싶지 않다고. 돌아가라고. 하지만 경고하겠다고. 무림의 편에 서면 적으로 만날 것이라고. 무진도 일어섰다. 이모를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혈무이가 고개를 돌렸다. 생각은 이미 끝났다고. 무진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다. 몸을 돌려 방을 나왔다. 건물을 빠져나와 산을 내려갔다. 마음이 무거웠다. 가족을 찾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고민이 생겼다. 혈무이가 무림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족과 싸워야 하는가? 무진은 답을 알 수 없었다. 낙양으로 돌아가는 길, 무진은 생각에 잠겼다. 혈무이를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 복수를 포기하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증오는 수십 년간 쌓인 것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언니였다. 유일한 가족이었다. 무진은 결심했다. 반드시 혈무이를 구하겠다고. 복수의 늪에서 건져내겠다고. 낙양에 도착한 무진은 장무백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장무백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혈월교가 무림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교주가 무진의 이모라는 것. 복잡한 상황이었다. 장무백이 물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무진이 대답했다. 일단은 지켜보겠다고. 혈월교가 먼저 움직이면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해결하고 싶다고. 며칠 후 급보가 날아왔다. 혈월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서역의 도시들을 점령하고 중원 쪽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했다. 천마신교 때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하지만 더 빠르고 더 조직적이었다. 혈무이의 지도력이 뛰어난 것이 분명했다. 무리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무림맹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각 세력의 지도자들이 모였다. 대책을 논의했다. 천마신교 때처럼 연합군을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무진이 반대했다. 먼저 협상을 시도해보겠다고. 혈월교의 교주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무리민들이 의아해했다. 왜 적과 대화하려 하느냐고. 무진은 사실을 밝혔다.
혈월교의 교주가 자신의 이모라고, 혈마신교의 마지막 성녀라고, 가족이라고. 무리민들이 술렁했다. 혈월 광존에게 가족이 있었다니. 그것도 적의 수장이. 복잡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밀어붙였다. 자신을 밀어붙였다. 기회를 달라고. 소림사 방장이 앞으로 나섰다. 무진을 믿는다고, 기회를 주자고. 다른 지도자들도 동의했다. 무진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신뢰했다. 무진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회의장을 나섰다. 다시 서역으로 향해야 했다. 혈무이를 만나 설득해야 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무진은 낙양을 떠나 서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장무백이 따라 나섰다. 무진이 말렸지만 장무백은 듣지 않았다. 혼자 보낼 수 없다고, 위험하다고. 무진은 결국 허락했다. 두 사람이 함께 서역을 향해 출발했다. 주먼과 서역의 경계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혈월교의 대군이 진을 치고 있었다. 수만 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천마 신교보다 더 많았다. 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1년 만에 이 정도 세력을 모은 것인가? 혈무이의 능력이 대단했다. 대군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혈무이였다. 그녀가 무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무진이 앞으로 나섰다. 다시 한번 대화하고 싶다고. 혈무이가 고개를 저었다. 대화는 끝났다고. 이제 선택의 시간이라고. 혈무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무진에게 묻겠다고. 혈마의 편에 설 것인가, 무림의 편에 설 것인가,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원수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지금 당장. 무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선택의 순간이 왔다.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혈무이의 손이 움직였다. 신우왔다. 혈월교의 대군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함성이 터져나왔고 땅이 흔들렸다.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무진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금 당장. 가족인가, 무림인가, 피인가, 신념인가. 무진의 손이 혈검을 향해 움직였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붉은 빛이 쏟아져 내렸다. 혈월이 떠오르고 있었다.